짜잔, 저 오늘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출근했고요. 7시 40분 출근했습니다. 자, 첫 콜로 일단 고잔동 가는 거 카카오로 25,000원짜리 잡아서 나왔고요. 감기가 걸려서 어제는 하루가 지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쓸어서 잠만 잤어요. 지금도 완벽하게 낫진 않았는데요. 카카오로 이틀 이상 쉬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왔고요. 오늘은 안산 권역에서 카카오 점수만 좀 채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원래 오늘까지 딱 쉬는 게 맞는 컨디션이긴 한데요. 그냥 사부작 타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첫 골 일단 고잔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월피동 같은 고잔동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예대 앞쪽이고요. 운행시간 20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20분 운행해서 와서 8시 5분 도착. 자, 아직 초전에서 콜이 별로 없죠. 콜이 없는데 여기 월피동 1.2km 떨어지는 곳에서 선부동 가는 게 2만원짜리가 카카오 건데요. 카카오인데 바다에 뚝 떨어지네요. 바다에 뚝 떨어져서 뚝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빨리빨리 잡고 그냥 움직이는 게 장땡이죠. 콜이 없으니까요. 파란불. 자, 요거 이동해서 선부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선부동 도착했습니다. 8시 25분 도착. 10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이유가 있네요. 여기 메트로 맨 끝에 아파트 다닙니다. 선부동 맨 끝에 아파트. 뚜벅이 분들은 들어오시기가 굉장히 꺼리는 곳이죠. 근데 뭐 장비 타고 선부동까지 금방 갑니다. 뭐 5분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안산은요, 확실히 진짜 삥콜 타는 길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월피동 끝에서 이 선부동 끝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은 수원으로 따지면 광교에서 한 영통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영통 정도 되는 거리인데 수원에서 이 시간에 광교에서 영통 들어가면은 최소 20분에서 25분 걸리잖아요. 근데 안산은 10분이면 옵니다. 이 면허 시험장 뒷길로 타면은 신호등 한 3, 4개 걸치면 되는데 그마저도 이 시간대는 잘 열리거든요, 신호가요. 그래서 금방 왔습니다. 그래서 삥콜타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 근데 대신에 더 좋은 단가 잘 안 나오죠. 단가 좋은 건 잘 안 나오는데 짧게 치고 빠지기 굉장히 좋죠. 지금도 제가 7시 40분부터 일을 했으니까요. 25분이면 45분이잖아요. 45분 동안 삥콜 2개를 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콜만 좀 나와주고 연계만 조금 받쳐주면 빠바박 타고 다니면은 웬만한 그냥 어디 싸돌아서 댕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콜 양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자, 좋습니다. 일단 선부동 이동해가지고 다음 콜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뿅. 짜잔. 와, 선부동에서 1시간 죽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말이 되냐고. 야, 카카오가 밀리는 거겠죠. 이 정도로 콜이 안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밀려서 안 들어오는 거고. 선부동에 있는데 콜이 하얗긴 했어요. 하얗긴 했는데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들어오나?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푸단 한 장을 녹이고요. 그래서 야, 중앙도 점프를 하려고 이동을 하려고 조금 움직였더니 여기 와동에서 고잔동 가는 거 21,000원짜리 하나 푸단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렵네요. 자, 일단은 요거 타고 오늘 어차피 뭐 삥콜만 뭐 매출보다는 점수만 좀 맞추자고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1시간 주는 건 진짜 하자다 하자.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운행 2분 운행했습니다. 1km 운행이네요. 와동 같은 고잔동이에요. 여기 은혜화진리교회 뒤에 와동 같은 고잔동. 현재 시간 9시 45분입니다. 1시간 대기하고 그래도 2분 운행에 21,000원짜리 하나 타서 살짝 기분이 살짝 만회가 됐어요. 아, 완전히 1시간 동안 썩 죽어 있었어. 와, 진짜. 삥콜 하나 타려고 1시간을 기다리는데 말이 됩니까? 자, 일단은 고잔동 중앙동까지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동이나 고잔 신도시로 바로 점프해서 콜 보겠습니다. 선부동이 콜이 워낙 안 나오긴 했어요. 안 나오는 데다가 기사입 수가 한 30명 35명, 거기에다가 제가 점수 좀 밀리니까는 아예 못 받은 건가, 아니면 워낙 밀리고 있어서 중앙동이나 고잔동 가도 콜을 못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볼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고잔 신도시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중앙동 갈까 했다가요, 신도시가 날 것 같아요. 신도시로 왔고요. 이게 많이 밀리는 느낌은 아니네요. 선부동에 콜이 없었던 건가 봐.
들어오니까요. 들어오자마자 광명 소화동 가는 거, 수원 가는 거 두 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다 취소를 했고, 그리고 나서도 바로 짜이 아파트 가는 거 2만원짜리, 그러니까 세 개가 거의 연달아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들어오면은 막 그렇게 많이 뭐 밀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하기 때문에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선부동에 그냥 콜이 없었다. 콜 수요 지도에서도 계속 미색이었어요, 혼자. 그래도 한 시간 또 하나도 안 떴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콜이 워낙 없으면 완전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만 타는 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고객님 통화를 했는데요. 오는데 10분 걸린대. 뺄까 생각했다가요.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전담 한 대 피고 기다리죠 뭐.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짜이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10시 15분 도착, 10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자, 이게 콜이 이렇게 타면은 아까 9시 40분에 고전동 가는 콜 탔죠. 35분 만에 두 콜을 치는 건데 선부동에서 1시간을 참 진짜 이제 선부동은 대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점프를 할까 고민했는데요.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기가 무조건 나오니까 뭘 굳이 이동하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1시간 죽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요번 콜이 10분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나오셨습니다. 빨리 나오셨고, 저 포함해서 4명 콜이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내려갔더니 3분의 기사님이 서 계셨는데요. 2분이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 전 여기서 바로 신도시까지 또 점프하겠습니다. 자, 신도시 넘어가서 다음 콜 잡아볼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여기 신도시 들어왔고요. 안 밀리네요. 들어오자마자 영덕동 가는 거, 평촌 가는 거 다 정당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안 나갈 거기 때문에 패스했고요. 세숫동 가는 거 22,000원짜리 잡았습니다. 요거 잡고 나갔다가 또 다시 신도시로 올게요. 갑니다. 뿅. 짜잔. 자, 세솔동 도착했습니다. 요것도 10분 운행 10시 45분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신도시까지 또 바로 점프할게요. 라이딩에서 가면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이동해서 또 신도시에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솔동에서 거북섬 가는 콜이 2만원에 떴다가 25,000원 업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점수가 없어서 3만원 되고 점수가 있으면 갈 의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도시 가는 게 낫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뿅. 짜잔. 자, 또 신도시 들어오자마자 콜 몇 개 계속 들어옵니다. 하나도 안 밀리네요. 아까 선부동이 잘못된 거였어. 근데 선부동 가는 콜 잡았어. 선부동 가는 거 2만원짜리, 공담 가는 거 3만원 뭐 얼마짜리 들어왔었고요. 강동구 상일동 가는 거 뭐 또 얼마짜리 들어왔었고, 또 뭐 삥콩 뭐 이상한 거 하나 들어오고 했습니다. 신도시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3개가 연달아. 그래서 4번째 선부동 가는 거 2만원짜리 들어와서 일단 잡았습니다. 선부동 아까 1시간 죽은 거 완전히 진짜, 저는 진짜 1시간씩 죽는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충격이었어. 일단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11시 15분 선부동 도착했습니다. 13분 운행해서 왔고요. 삥콜 4개를 따다당 연소 다 탔죠. 오늘 콜량이 많네요. 콜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선부동 들어왔다가 선부동 콜이 없습니다. 와, 선부동 진짜 콜 없네. 전부 다 고전 신도시랑 이쪽에서 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요, 딱 10분만 있어 볼게요. 10분만 있어 보다 안 잡히면 중앙동이나 신도시 바로 점프를 해버리겠습니다. 신도시까지 조금 거리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점프해서 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조금만 10분만 기다렸다가 보겠습니다. 자, 이따 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콜 많은데요, 확실히 선부동에 콜이 없습니다. 야, 신기하네. 근데 가게마다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왜 선부동 콜 안 나오지?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다. 한 10분 정도만, 10분 채 안 돼도 콜은 잡았습니다. 원곡동에서 사동 가는 거 24,000원짜리 바다에 떨어지는 콜 찍어서 잡았고요. 아까 전에 1시간 죽을 때는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 찍어서 잡을 콜도 없었어요. 근처에 한 3km 이내에 나오는 콜 있으면은
잡으려고도 했었는데 그런 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원국동에서 뜬 콜은 출발지가 2.4km 나와져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5분에서 10분 안내 드렸고요. 이동해서 사동 댕이골이네요. 댕이골 한양대학교 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는 다시 뭐 신도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뿅. 짜잔. 자, 11시 55분 14분 운행해서 왔습니다. 지금 탄 콜이 안산 원국동 맨 끝에서 사동 거의 맨 끝입니다. 맨 끝까지 왔고 요 정도 운행하는 데가 14분이에요 거의 안산은. 요거가 지금 카카오 24,000원이었죠 안산은 로즈 콜만원 단가는요, 시내 콜은 맥스가 2만원 밖에 안 됩니다. 25,000원 나오는 경우가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카카오니까 그나마 24,000원 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신도시까지 또 그냥 바로 점프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갑니다. 뿅. 짜잔. 자, 신도시를 금방 넘어왔고요. 콜잠대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를 잡았었는데요, 제휴콜이어서 빼려고 하는데 상황실 통화가 안 돼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잡았어요. 다시 토지동 가는 거 2만원짜리 운행 뭐 금방 하는 콜입니다. 요 건물이네요. 요 건물 출구인데 잠깐 올라가죠 뭐.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토지동 들어왔습니다. 8분 운행해서 왔고요. 12시 25분 빠르게 움직여서 한 콜 더 타겠습니다. 한 콜 더 타서 100점을 더 채워볼게요. 여기서는 초지동을 지나서 신도시까지도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지동은 이 시간에 또 콜이 잘 안 나오니까요, 괜히 기다리다가 시간 죽이지 않고 그냥 신도시까지 들어가서 한 콜을 마저 채우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뿅. 짜잔. 자, 고전 신도시 들어와서 한 5분 만에 콜 잡았습니다. 거북섬 가는 거 35,000원 반복귀 콜이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베스트하죠. 딱 좋아요. 자, 요거 타고 복귀 콜로 하겠습니다. 가서 뭐 거북섬에서 콜이 안 나오는 이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컨디션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벌써 편도가 또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직 밤바람이 조금 오늘 유난히 좀 더 살짝 추운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요거 타고 들어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반대섬 친구 거북섬에 도착했습니다. 22분 운행해서 왔고요. 1시 5분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복귀를 하는데요, 혹시나 거북섬이나 반대섬에서 콜이 뜨면은 한 번 더 타고 나갔다가 들어와 볼게요. 그럴 확률이 거의 없긴 하지만요. 안 뜨면 바로 복귀, 뜨면은 한 번 더 나갔다 들어오기. 일로 나가는구나. 자, 천천히 일단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갑니다. 뿅. 짜잔. 자, 고전 신도시 들어와서 한 5분 만에 콜 잡았습니다. 거북섬 가는 거 35,000원 반복귀 콜이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베스트하죠. 딱 좋아요. 자, 요거 타고 복귀 콜로 하겠습니다. 가서 뭐 거북섬에서 콜이 안 나오는 이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컨디션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벌써 편도가 또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직 밤바람이 조금 오늘 유난히 좀 더 살짝 추운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요거 타고 들어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반대섬 친구 거북섬에 도착했습니다. 22분 운행해서 왔고요. 1시 5분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복귀를 하는데요, 혹시나 거북섬이나 반대섬에서 콜이 뜨면은 한 번 더 타고 나갔다가 들어와 볼게요. 그럴 확률이 거의 없긴 하지만요. 안 뜨면 바로 복귀, 뜨면은 한 번 더 나갔다 들어오기. 일로 나가는구나. 자, 천천히 일단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갑니다. 뿅. 짜잔. 자, 어저께 거북섬에서 잘 복귀했습니다. 어저께 들어오자마자 쓰러져서 잤습니다. 지난주에 패턴 바꾸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패턴이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참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이제 편도가 부어서 몸살 기운이 있었고
어저께까지도 조금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일어나니까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도 올라오고 패턴도 잘 바뀌고 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탁송이랑 카카오랑 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패턴도 안 바뀌고 뭐 엊그저께 뭐 몸살 기운까지 오고 해서 일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7시 40분 출근해서 1시까지 5시간 20분 일을 했죠. 5시간 20분 일을 해서 20만 7천원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익으로 한 시간당 한 3만 2천원 정도, 그렇게 뭐 좋은 매출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어저께 이제 맹점은 그거였죠. 선부동에서 1시간 죽은 거. 나름대로 피크 시간대 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죽었었던 게 좀 컸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그 1시간을 빼고 계산하면요, 그럼 4시간 20분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럼 거의 시간당 실수익이 4만원 정도 나오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1시간 죽은 거 빼고는 굉장히 잘 탄 하루였습니다. 어저께 봤을 때 일단 콜량도 받쳐줬어요. 콜량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나와줬고, 단지 하나 선부동만 콜량이 안 나왔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그러니까 실수요 따질 때는 죽은 시간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5시간 20분 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죽는 시간도 우리가 일하는 거에 연장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함시키는 건데, 만약에 그 1시간을 빼고 나면 4시간 동안에 20만 7천원 매출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시간당 5만원 매출에 시간당 4만원 실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투잡하시는 분들 가장 이제 이상적인 제가 봤을 때 매출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인모션 탔을 때도 이런 매출 나온 적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어저께 제가 지금 에어로를 타고 있고, 월요일에 제가 에어로 리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산 빙콜만 탄 거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왜냐면은 한 달 넘게 동안 수원 광교 가는 고정콜 탔었기 때문에 안산 스타트에서 안산 빙콜만 탄 경우가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안산 빙콜 탄 적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에어로를 타면서 안산 빙콜 탄 게 어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타면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인모션하고 비교했었을 때 평균 속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계속 빙콜만 타면서 느껴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장점이 너무 큽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그 전에 인모션 탈 때는요, 부산 신도시에서 만약에 자이 아파트가 나온다, 그럼 10분 운행에 다시 라이딩해서 도는데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세숫동도 마찬가지예요. 10분 운행하고 라이딩해서 도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10분 라이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분 동안 오는 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요. 라이딩 할 때 계속 체력적인 소모, 그리고 그 10분 라이딩 할 때 어떤 그게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에어로를 타면은 평균 속도가 빨라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6, 7분이면 들어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3, 4분이 단축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시간 3, 4분 정도는 그건 뭐 좀 덜 타도 되는 거 아니냐. 하루에 10콜 탄다고 했을 때 그거 막 3, 40분, 뭐 출직까지 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 50분 정도 단축이 된다 해도 그거는 뭐 그냥 감안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심리적 부담감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새손동 콜이 22,000원 뜨면은 사실 잡는 게 좀 꺼려져요. 왜냐면은 잡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싫거든. 근데 에어로는 타고 들어갔다 나올 때 너무 편해. 라이딩 하는 게, 그러니까 인모션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나갈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또 인도 탈 때도 불편하고 이러는데, 에어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동성과 신속성과 안정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세속도에서 여기 나오는 게 6, 7분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모션 가지고 한 1.5km, 2km 정도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떨어지니까 그런 콜 떴을 때 부담 없이 그냥 잡게 되고, 쉽게 타고 들어갔다 쉽게 빠져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면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제가 어저께 4시간 동안 만약 9콜 탔다 그러면 인모션을 탔으면은 7콜 하면 8콜 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이 아파트 들어갔다가 나온 거, 또 세수동 들어갔다 나왔었던 거, 또 사동 들어왔을 때도 사동 거기가 댕이골이거든요. 댕이골에서 신도시 들어온 게 엄청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엄청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거기서도 들어가는데 신도시까지 들어가는데 6, 7분 정도 또 안 걸려요. 그래서 라이딩 할 때 그 속도를 내고 감속을 하고 했었을 때 그 신속성이 워낙 좋고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는 라이딩 하는 거에 대한 심지어 부담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3, 4km, 4, 5km 라이딩 하는 게 한 인모션 기준에서 때 1, 2km 라이딩 하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인모션 기준으로 했을 때 인모션 V11Y 모델, 그 모델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근데 그 모델을 비했을 때도 에어로를 타면은 삥콜만 탔었을 때, 그러니까 투잡 기준 시내 삥콜만 탔었을 때 최소한 한 콜 이상 더 탄다. 제가 봤을 때 한 콜에서 한 두 콜까지 말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한 1.5콜 정도 더 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투잡하시는 분들 중에서 16S 모델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킹송 16S 모델이 굉장히 보편화 많이 되어져 있고 투잡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스코트 같은 기종인데요. 그 모델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땐 최소한 2콜 이상, 2콜에서 3콜까지도 더 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6S 모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 아파트라든지 세솔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립니다.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보셔야 되는데 거의 그 모델과 비교하면은 라이딩 시간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2~3콜까지도 더 탄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에어로 제품은 투잡 기준일 때는 거의 퍼펙트한 진짜 완벽한 기체다. 가격 빼고 진짜 가격 빼면은 가격을 빼고 나면 어떤 안정성, 무게, 뭐 이렇게 들고 내리는 것도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퍼펙트하다. 근데 그 가격적인 부분도요, 만약에 우리가 16S 모델을 타는데 하루에 2~3콜 더 탄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가격 가성비에서도 저는 완승이라고 봐요. 본전을 뽑고도 남죠. 가격이 현재 뭐 288만 원 가정했었을 때, 하루에 감가상각비를 제가 봤을 때 뭐 만 원이 안 들어간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2~3콜 더 타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가정을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우위에 서 있죠. 우위에 서 있고 16S 모델은 분명히 위험에 얼마든지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서스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당연히 훨씬 더 높죠. 근데 그런 안정성도 나한테 안정성도 보장이 되면서 기동성도 훨씬 더 올라가서 매출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치면은 제가 만약에 투잡으로 계속해서 한다면은 저는 고민도 안 할 것 같아요. 고민 없이 에어로 선택에 고민할 이유나 여지가 없다라고까지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덧붙여서 무게감에 대해서 이거 하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총체적인 리뷰는 월요일에 해드렸지만 그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 때 무게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인 남자 기준 했을 때요, 그 무겁다라고 들어오는 기준에 어떤 무게가 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kg짜리, 3kg짜리, 5kg짜리 든다 치면요, 그냥 전부 다 가벼운 무게잖아요. 우리가 뭐 물고 뭐 가방을 메고 다닌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들었다 내린다 가정했을 때요. 그럼 뭐 5kg, 10kg까지도 그냥 뭐 들었다 내리는 거는 그거는 뭐 무겁다 가볍다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다 가볍답니다. 가볍다인데 어느 무게부터 우리가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가정해보면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한 20kg 같아요. 20kg 정도 들면은 그때부터는 무게가 있는 거네를 우리가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25kg까지는 조금 무거운데 들어 올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야, 이거 꽤 무거운데라고 이제 들어 올리는 그 힘을 넣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30kg 같아. 25kg까지는 이거 꽤 무거운데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뭐 사뿐하게까지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힘 주고 그냥 들었다 내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이걸 들어 올리는 힘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용이 제가 봤을 때는 30kg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인모션에 30kg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kg 차이가 저는 처음에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나지 뭘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성인 남자가 무게에 대한 한계 효용이 오는 그 무게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kg부터 올라갑니다. 20kg부터 올라가는데 20kg는 정말로 그냥 아주 그건 가뿐하게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있어.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감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25kg까지는 어느 정도 힘만 주면 그냥 들었다 내린다. 근데 30kg는 살짝 힘주고 들는 느낌이 아니에요. 30kg는 꽤나 묵직한 힘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 내립니다. 그래서 10콜 정도 타고 대리 전업 기준 했을 때 6시간 이상 일을 할 때는요, 그게 피로도가 옵니다. 예, 무조건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도가 현저히 달라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한계용이 30km부터 오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갈 때부터는 제가 서 많이 옵니다. 예, 제가 뭐 패턴을 링스를 가지고 직접 업무에 제가 적용시켜보지 않았지만 많이 이렇게 들어는 봤잖아요. 들어봤을 때 많이 무거워요. 많이 무겁고, 제가 조만간은 패턴 S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고 정말 어느 업무에 적합할까 아니면 부적합할까,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근데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제가 어제처럼 삥코를 9콜 타는데 패턴 S를 탄다, 이거는 바보짓이에요. 이렇게 짧은 거리만 타면, 왜냐면 배터리를 쓰지도 않으니까요. 제가 어저께 탔을 때 복귀까지 했을 때가 33km 탔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섬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한 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9콜 타는데 25km 탄 거고요. 복귀하는데 8km 더해서 토탈 33km 탔습니다. 33km 타면은 이게 지금 50km 타는 거니까요. 한 70% 쓰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적당해요. 투잡 기준 했을 때는 배터리 양도 그냥 아주 최적화하고 적당하다. 근데 어제 제가 타는 것처럼 타는데 패턴 S를 탄다, 이거는 바보짓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30km, 40km밖에 안 탈 건데, 패턴 S가 2100인가 2200이죠, 배터리가요. 그런데 37km 나가는 거를 들었다 내렸다를 막 10번씩 하면서 배터리 뭐 절반도 안 써가면서, 그러면 패턴 S 한 3분의 1밖에 안 쓰는 거였죠, 배터리를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멍청한 짓입니다. 기체값도 훨씬 비싸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투잡하시는 분들한테는 에어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편한 말로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여유만 있으면은 16S를 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유가, 우리가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알고 있어. 이 돈을 내가 투자하면은 먼저 더 큰 수익을 내가 먼저 내면서 할 수 있고, 한데 이제 여유가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음식 장사에 정말 재능이 너무 좋아서 10평짜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50평짜리 늘리면은 수익이 뭐 2배, 3배 될 걸 알고 있지만 아직 자본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장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16X 모델 탈 때 돈이 없으니까 뭐 서스 제품 뭐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자빠링 하면서, 와,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뭐 좀 더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긴 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상호에 되시는 분들은 서스 없는 제품 타시는 것보다 서스 있는 제품과 투잡하시면서는 에어로 제품은 너무나도 완벽한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편집한 다음에 오후에 오늘도 탁수랑 같이 나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컨디션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90%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말이 계속 떠드니까 살짝 편도가 아픈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몸 컨디션으로도 80~90% 올라왔으니까요. 오늘 탁수랑 다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콜량이 어저께 와서 확 늘었습니다. 이제는 대선도 끝났고 뭐 하기 때문에 6월 이제 뭐 5월 뭐 가정의 달도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휴가철 전까지는 콜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